네.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네, 키스트 하니까 저는 바로 이제 또 LB 세미콘이 떠올라요. 네, 그렇죠. 사실 LB 세미콘으로 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선사를 해주셨는데 관련돼서 좀 이 종목 꼽아 보신 건가요? 네, 비슷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번에는 제가 초점을 맞춘 건 LB세미콘이나 방탄소년단 관련 외에 다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키스트 좀 가져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키스트 고를 해주실지 또 스탑을 해주실지 관련된 내용 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키스트 오늘은 저는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미니고인가요? 아니면 빅고인가요? 일단은 네. 미니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니고니까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자 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네, 키스트라고 하시면 아까 우리 하창환 MC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LB세미콘과 더불어서 방탄소년단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지난 12일에 컴백을 했죠. 그리고 음원도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멜론을 좀 많이 듣는데 거기서 거의 1위부터 10위 이상까지 차트를 다 완전 그냥 장악을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이제 멜론이 서버가 다운이 돼서 사람들이 좀 많이 불편감을 호소하고 멜론이 보상까지 해주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최근에 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방탄소년단이 지금 한국 가요계나 문화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키스트가 방탄소년단과 컴백해서 관련해서 좀 주가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단은 첫 번째로 돌고 있고요. 방탄소년단 관련된 주로서 본격적인 주가 급등에 좀 이바지하게 될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현재 3회 연속 빌보드 200 앨범 차트 1위를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방탄 컴백 이후에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재료가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 예전에 배우 김수현 씨가 별에서 온 그대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을 나왔었는데 그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죠. 맞아요. 그때 네, 뭐 난리가 났었죠. 전지현과 더불어서. 네,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제작사가 이제 그때 이제 김수현 씨의 소속사가 키스트였고, 그 당시 제가 좀 이거는 피셜로 알고 있는 건데, 네네. 김수현 씨가 그때 워낙 인기가 많아서 아무래도 뭐 중국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이제 있었다 보니까 중화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한번 인기가 터졌다 그러면은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6개월 만에 300억을 벌었다, 김수현 씨가.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인기가 끌었었는데, 그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로 김수현의 주가로 급상승했다가 김수현 씨가 최근에 이제 군대 가게 되면서 부재를 하게 되면서 좀 주춤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를 겪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본 진출을 하게 되면서 2017년 키스트의 일본 자회사죠. 디지털 어드벤처와 일본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방탄이 컴백을 하고 일본에서도 활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일본 흥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수 있고, 방탄과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BTS랑 크게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키스트가 빅히트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방탄의 전속 매니저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탄에 관련된 게임을 제작한다거나, 방탄에 관련된 드라마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키스트는 배우들의 소속사고 또 드라마 제작 쪽에 좀 주력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BTS 쪽보다는 좀 드라마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이쪽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번처럼 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대단한 제품이 하나 더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인한 파생된 그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 제작사로서 어떤 본격적인 실질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키스트는 사실 SM의 드라마 사업부죠. SM CNC를 키스트가 가져갔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BTS 쪽보다는 SM가 더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이제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펼쳐서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종합편성 채널을 떠나서 또 지상파까지도 지금 넷플릭스의 공격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넷플릭스 지금 굉장히 애청자인데 정말 콘텐츠가 재밌고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한 달에 14,000원가량인데 이걸 4명이서 동시 로그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4명이서 이렇게 각출을 해서 넷플릭스를 시청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하는 콘텐츠를 거의 무제한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넷플릭스에 의해서 좀 국내 드라마 제작사나 좀 지상파가 조금 실정이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드라마 제작사마다 얼마나 큰 대작을 만들고 또 별그네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혹은 스카이캐슬처럼 굉장히 뛰어난 작품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실적 향상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본업인 드라마 쪽에서 얼마나 실적 향상이 되느냐가 키스트가 어떻게 될지 이제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7개 현재 제작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고, BTS에 관련된 쪽보다는 키스트는 오히려 드라마 쪽을 보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죠. 김수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복귀한다고 알고 있어요. 제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아마 다시 한번 기대감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고요. 또 방탄 이슈로 최근에 좀 오른 게 있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뭐 급격하게 오른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아무래도 있다, 이렇게 지켜보실 수 있고, 방탄 외에도 다른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드라마 제작에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기에 집중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키스트 차트를 보시면 제가 사실은 이걸 어제 제가 준비를 하느라 네네네. 조금 이제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는데,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지금 3,400원, 3,5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3,900원이 됐어요. 갑자기 올랐는데 제가 사실은 목표가를 먼저 3,800원으로 잡아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미 목표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일단은 현재 추세로서는 한 4,300원까지 좀 이렇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을 제가 3,000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너무 폭이 크니까 3,600원 정도까지 좀 이렇게 보시고 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하기에는 지금 사실 가격 부담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고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키스트 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급등하고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600원 라인대에 일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을 잠깐 공부해서 가면은, 제가 분명 이렇게 횡보하다가 매물대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상황에서 거래량 터지는지 좀 중요하다고 했고요. 보통 그 다음 날에는 좀 이렇게 페이크 패턴이라고 해서 좀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도 그렇게 물량 소화가 많이 안 나타났다는 거는 그만큼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이슈에다가 이렇게 좀 갭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그런 익절 라인만 잡고 좀 보시면 굉장히 더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4,2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급등주 추천 이제 매수가 들어갈 때는 항상 분봉 체크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라인 때 3,850원 라인 때 좀 이탈해서 가게 됐을 때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780원 라인 때 이렇게 이탈했을 때는 조금씩 대피해 주시는 이런 방어 라인을 좀 생성을 하고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